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5강 제4편 건축법의 조단원 7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때 건축 면적, 연면적 이걸 배웠는데 바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 면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대지라는 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고 각 필지라고 그랬습니다. 대지 면적은 이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처럼 지적법에 올라갈 때는 똑같아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 투영 면적. 자,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설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탈진 면적이라면 이 면적이 은근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수평을 투영하면 면적이 줄어들어요. 요 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면적으로 하지 않고. 자,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자, 그리고 이 대지 면적은 각 필지의 면적을 기본으로 하지만 건물을 짓는 대지는 항상 도로와 접해야 됩니다. 도로 그러면 우리는 큰 도로만 생각하는데 그 큰 도로가 아니라 동네 골목에 있는 길이 저가 다 도로입니다. 4m 넘으면 다 도로예요. 자, 앞에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4m를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소요 너비가 최소 4m니까 4m를 넘어가면 이 건축선 도로가 있으면 도로와 접하는 이 선까지 다 건축 면적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가 소요 면적에 미달할 경우 예를 들어서 3m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3m라면 소요 너비가 4m니까 도로의 중심선을 거슬 때 그 중심선으로도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니까 최소 2m라는 얘기죠. 자, 2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그럼 요 없어지는 건축선 바깥에 분명히 내 대지지만 건물을 질 수 없는 요 면적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핵심은 자, 이 면적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면적은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이 건축선과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이 경우 요게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안에서만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여기서 도로가 넓어졌어. 자, 도로가 넓어져서 4m가 넘어간 거예요. 자, 이거는 4m 이상이에요. 소요 너비 이상이야. 그 밑에 이건 갑이었고 을토지라면 을토지 같은 경우는 건축선이에요. 이거예요. 건축선. 근데 자기가 그 건축선을 별도로 그냥 지 스스로 임의로 이렇게 정해갖고 이 안쪽에다 건물을 지었어. 자, 그러면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될까 안 될까? 이건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이건 임의적으로 한 거니까. 이건 가운데로 법에서 규정을 한 거고. 그래서 소요 너비 미달 도로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지 면적,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두 번째. 건축 면적이라는 거예요. 자, 건축 면적. 건폐율 할 때 건축 면적 그러죠? 건대. 자, 건축 면적. 건축하는 면적. 자, 건축 면적은 건물을 지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건물만 보죠. 1층, 2층, 3층, 4층이 다 똑같아요. 맨 위에 옥탑방 하나 있고. 이런 건물만 보니까 면적이 다 똑같으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이나 그냥 건축 면적이나 똑같아요.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다 똑같이 걸 생각이 없는데 이때의 건축 면적은 물론 요 수평 투영 면적, 요 면적을 얘기하죠. 이렇게 수평 투영 면적, 건축물에 그 건축 면적을 말하지만 건축 면적이랄 때 얘기는 외벽의 중심선, 개념이 중요해요. 외벽의 중심선이 있어요. 건축물 벽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 요 중심선을 얘기합니다. 외벽의 중심선, 벽의 중심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외벽의 중심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요 안에 있는 면적.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역시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건 똑같아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건물이 이렇게 일자로 있는 건물도 있지만 건물이 이렇게 있으라는 법도 있어요. 자, 땅이 있으면 한 3층까지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한 4층부터 이렇게 줄여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수평 투영 면적, 이 외벽 이렇게 되겠지, 건축 면적이. 위로 올라가서 줄어든다고 해서 건축 면적이 줄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뭐 이런 건물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짓는다면,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외벽의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건축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설사 대지하고 접한 면적은 찍을 수 있지만 건축 면적은 이거예요. 제일 넓은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넓은 면적. 자,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자, 그러면 그 외벽의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1m 이상, 자, 외벽의 중심선, 벽이에요, 벽인데, 맨 위에 이렇게 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처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삐죽 나올 수가 있잖아요. 처마 같은 거. 옛날 우리 전통 보면. 이렇게 삐죽 나왔을 때는 건축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외벽의 중심선으로만 하면 되는데,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럴 때는 따로 규정을 뒀습니다.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이 중심선으로 1m 이상 돌출됐을 때, 돌출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일정 부분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하는데, 첫 번째, 전통 사찰은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옛날 건물이라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참 나와요. 자, 이런 경우에는 4m 이하의 범위예요.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로 후퇴를 합니다. 4m 이하의 범위에서. 만약에 5m 나왔다면 4m를 후퇴해 준다는 얘기예요. 4m 이하면 그냥 건축 외벽으로 하는 거고 4m까지 후퇴해 준다. 자, 축사 같은 경우 후퇴를 해준데 얼마나 후퇴를 해주냐? 이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끝부분을 후퇴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 이때는 3m. 자,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해 줍니다. 3m 이내면 그냥 외벽이 되는 거고, 3m 넘어가면, 자, 이 규정은 예를 들어서 3m라면, 자, 이게 3m를 넘어가 버렸어. 그런 거 3m로 후퇴한 범위, 여기부터 건축 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요게 3m 이내라면, 이렇게 3m 이내라면, 이 윗부분이 3m 이내라면, 그냥 외벽의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세 번째. 한옥. 자, 한옥은 2m까지.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밖에. 1번, 2번, 3번 아닌 그 밖에. 1m, 몇 m? 아까 1m 이상 돌출됐다고 했으니까. 1m 이내 돌출된 거는 그냥 외벽의 중심선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1m 이내일 때는. 자, 전통 사찰은 4m 이내일 때는 외벽의 중심선이 4m 후퇴하니까 안으로 들어가. 그럼 안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다 외벽의 중심선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자, 그리고 건축 면적에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 제외를 시켜줘요. 어떤 경우에 제외를 시켜주는지 보면, 첫 번째는 지표면으로부터, 땅을 얘기해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은 건축 면적으로 안 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뜻만 알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자, 이제 땅이 있고,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었어. 그러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안쪽이니까, 요게 건축 면적이 되는데, 땅 밑에도 건물이 있는 거야. 땅 밑에도.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지하실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게 1m를 넘어가 버려. 1m 초과.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은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자, 뭔 얘기냐면, 선생님, 남의 땅, 여기 만약 건축소 여기는 남의 땅인데 어떻게 돼? 남의 땅이 이렇게 못 짓고, 자기 대지가 이렇게 넓어야지. 그 안에서 짓는 거야. 자기 대지 안에서. 남의 땅을 침범하면 되나?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이게 민법에 나오잖아요. 자기 대지 안에서 이렇게 짓는 거야. 건물 뒤로 후퇴해갖고. 그 얘기예요. 자, 이 경우에 이 밑에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표면 1m 이하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보행자의 차량,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이런 것들도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따로 이제 차량을 했는데 이게 도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럴 때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보행 통로, 차량 통로로 썼을 때는. 자, 이렇게 건축 면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얘기 많이 하죠. 자, 바닥 면적. 연면적하고 바닥 면적 얘기를 할 때는 바닥 면적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바닥 면적 합친 게 연면적이야. 그럼 바닥 면적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빨라요. 자, 바닥 면적. 건축물 각 층의 바닥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왜 일반적으로 보는,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1층이 100, 2층이 100, 3층이 100, 100, 100, 100이면 합치면 300제곱미터인 거예요. 연면적은. 자, 일단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벽 기둥으로 이제 둘러싸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다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평평한 상태. 자, 그러면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 이런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뭔 얘기나 하면, 지붕만 있을 수는 없죠. 땅이 있어. 땅이 있고, 지상하고 지하면, 이렇게 지붕만 있어. 이런 건물은 나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근데 벽, 기둥, 구획이 없이 지붕만 있다는 얘기로 언뜻 들리 그게 아니라,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이런 건물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차량이. 아무것도 지지하는 거 없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만큼. 이 정도. 요러면 1층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럴 때. 벽 기둥에 구획이 없어. 요 부분은 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닥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까지 바닥이 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벽 기둥에 구획이 없을 때는 지붕 끝으로부터, 이럴 때, 지붕 끝. 자,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로 1m를 후퇴한 지점으로 둘러싸인 선행. 그러니까 여기서 이 끝에서 1m를 후퇴를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노대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발코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발코니를 생각하면, 자, 집에 땅이 있고, 집을 잘 줬어요.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이 1층짜리라면, 지금의 중심선, 요 처마가 2m가 채 안 되는 경우에 지금, 그러면 바닥 면적을 요거라는 걸 알겠는데, 요게 이렇게 나무판 같은 걸 대갖고, 이렇게 차양도 돼서, 이렇게 나무 기둥 하나 세우고,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놨어. 자, 이런 게 노대예요, 이런 게. 베란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 이불 같은 거 건조하는. 이런 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대 같은 경우는, 자, 얘는 하늘에서 봤을 때, 이걸 위에 공중에서 본 거예요, 그럼. 건물에 본 건물 바닥 면적이 있고, 노대가,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쳐요. 이게 노대야. 자, 이게 노대. 이렇게 있다면, 자,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요 길을 얘기했죠, 요 길이. 요 길이 A라고 그러면, A,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A 곱하기 1.5m. 자, 그리고 요 면적,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m가 어느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노대 자체의 면적. 이 노대 자체의 면적을 우리가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노대 자체의 면적에서 빼기 바로 요거. A 곱하기 1.5m를 빼줘요. 그러고도 1.5m. 이러고도 어떤 면적이 나온다면 바닥 면적이 더해주고 바닥 면적에 이렇게 했는데 나오는 게 마이너스거나 제로면 더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1.5m라면 요만큼을 바닥 면적에 합산한다는 얘기고 1.5m가 이렇게 커. 그러면 1.5m보다 적으니까 이 면적은 안 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근데 바닥 면적 역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노대 같은 경우 아까 1.5m만 기억하시면 되지만 역시 건축 면적은 똑같이 제외라는 게 나와. 제외하는 거. 자,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거는 필로티 구조로 된 거. 자, 1층 기둥만 세우고 차 주차장으로 쓰는 거 전체를. 그게 필로티 구조예요. 요즘 빌라 같은 건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층을 바닥 면적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면적은 있지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왜? 자, 이 3층 건물인데 100제곱, 100제곱,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전체 합하면 300제곱이에요. 바닥 면적 합한 면적이 연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1층이 전부 주차장으로 하면 필로트야. 그럼 이 100제곱미터는 삽입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바닥 면적 합한 게 연면적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승강기 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자, 그럼 연면적은, 자, 연면적.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 연면적은 그 하나의 건축물이 있으면 각 바닥 면적의 합계. 다 합해놓은 거야, 합해놓은 거. 바닥 면적 합해놓은 거. 자, 그럼 연정면 산정할 때 연면적은 다 합하니까 지하도 있다면 지하도 다 합해요. 연면적에서는 합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 자,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은, 자, 용적률 연대라고 그랬잖아요. 연면적 그리고 대지면적 곱하기 100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용적률 계산 안 할 땐 다 합치면 돼. 용적률 계산 안 할 땐. 그런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제외를 합니다. 그것들은. 즉, 건물을 더 높게 짓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거는 첫 번째, 지하에 있는 층은 용적률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지하에 있는 층. 왜? 용적률은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거는 지하에 짓든 말든 그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 지하층. 자, 그리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즉 필로티 구조로 한 경우 바닥 면적에도 안 들어가지만 필로티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주차장으로 쓰는 용도라면 연면적에서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높이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 공동시설. 그리고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피난 대피 시설이 있어요. 자, 피난 안전구역. 이런 것들은 연면적 산정할 때 용적률에서의 연면적 산정할 때는 제외하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자, 높이. 원칙은 이제 지표면이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자, 몇 층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건축물 상단면의 이 높이. 이게 높이에요. 건축물의 높이라는 거. 간단해. 자, 상단까지의 높이를 하는데, 옥상에 설치되는 어떤 승강기. 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맨 위에 탑같이 있잖아요. 이거 승강기 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승강기 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이 높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 경우는, 자, 요게 승강기 탑이, 자, 승강기 탑. 자, 승강기 탑 같은 경우에는
이 승강기 탑의 수평 투영, 건축물 전체의 수평 투영 면적하고 이 승강기 탑의 수평 투영 면적을 딱 비교했을 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넘어가면은 여기까지 높이가 되는 거고 8분의 1 이하일 때는 안 쳐줘요, 높이를. 그러나 8분의 1 이하이더라 하더라도 그 높이가 8분의 1 이하는 요 승강기 탑이 12m를 넘어갔대. 자, 12m 넘어가면 그 12m 넘는 초가부는 높이에 합산합니다. 자, 이 승강기 탑이 8분의 1인데 승강기 탑의 높이가 13m야. 그러면 12m 초가분 1m는 이 높이에서 요 1m까지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얘기. 1m도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높이 산정할 때. 자, 그 얘기고, 그 처마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마 높이는 뭐냐면 표면이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지붕 틀을 지지. 자, 지붕 틀이 이렇게 있어요. 지붕 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붕 틀을 지지하는 벽, 이 외벽이 이렇게 있다면 이 벽 여기까지 높이가 이게 처마 높이에요. 이게 처마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끝까지 상단까지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처마 높이고. 자, 그리고 반자 높이라는 게 있어요. 반자는 뭐냐면 방이 있어. 자, 방 내부에 이제 방바닥에 있고 방이 있으면 방 바닥부터, 자, 방의 바닥부터 그 반자, 이제 천정을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천정을 평평하게 만든 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다 평평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요. 요 높이가 반자 높이에요. 방에 있어. 근데 이게 묘하게 그 옛날 집들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방 하나인데 높이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방의 천정의 이 면적을 안분해 갖고 그 평균 높이, 또 중간쯤 되겠죠. 그 평균 높이를 반자 높이로 합니다. 이럴 때는. 자, 이렇고 그 층고는 뭐냐면 층의 높이에요. 층의 높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자, 건물이 있으면 그 한 층의 높이를 얘기해요. 층고 그러면, 자, 건물이 각 층마다 이렇게 있으면 요 바닥이 있을 거예요. 바닥도 다 공간을 차지하니까. 자, 이 층고는 그 방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방바닥 구조체 그 윗면, 바닥이 구조체가 있으면 바닥 구조체, 요 바닥이 있으면 바닥 아래 위, 요 윗면에서부터 요 윗면까지, 요게 층고예요. 하나의 층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밑으로 봤으면 밑에까지고 위부터 봤으면 위까지인데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층 바닥체 구조의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합니다. 이게 층의 높이, 한 층의 높이. 자, 층고는 그렇고, 층수라는 거는 이제 층수, 건물이 이거 이렇게 있으면 3층이잖아요. 이건 1층, 2층, 3층. 층이 몇 개 있냐, 층수라는 거. 근데 층수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이 잡으시면 돼요. 하나는 지표면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요 위에 승강기 탑 같은 거, 요 규정을 보시면 돼요. 자, 이 승강기 탑 같은 게 전체 바닥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은, 자,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 이건 산입을 하지 않아요. 층수가 아니야. 즉, 예를 들어서 이게 3층 건물이라면 이게 8분의 1 이하면 요건 3층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8분의 1을 넘어갔어. 자, 이 면적이 8분의 1을 넘어갔어. 그러면 이건 4층인 거예요. 4층.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애매해. 층이 이게 보통 관공서 가면 그런 경우가 다 많아요. 겉에서 보면은 이 몇 층인지 몰라. 이제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 홀은 뻥 뚫려 있고 중간에 이렇게 층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그러면 4m보다 한 층으로 보는 거예요. 4m보다 하나. 자,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표가 이렇게 돼 갖고 이런 건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슬쩍 들어가요. 이쪽에서 보면 4층이야.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3층이야. 어떤 2층 반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이제 층수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중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층수 4층을 층으로 봅니다. 건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장 많은 걸 기준으로 한다. 적은 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 그리고 지하층의 지표면이 있어요. 지하층의 지표면. 자, 지하층의 지표면은 뭐냐면, 지표가 있고, 건물을 우리가 짓는 이 지하에도 있잖아요. 자, 이건 지하층이란 말이에요. 이 지하층. 지하층의 지표면은 이제, 이게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자, 지표면. 근데, 그 지표면 부분의 높이는, 자, 지하층 바닥과 지표면까지의 높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데. 자, 여기는 짧고 여기는 넓어. 지하층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를 산정할 때 똑같아. 관자 높이 할 때는 똑같아. 이 면적, 지하층 면적의 안분 비례해서 이 중간 평균을 내, 골고루. 그러면 거기까지가 지표면부터 지하층 바닥까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규정이 나오냐면, 지하층으로 인정이 되려면 층 하나로 인해 요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일반 층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 미만이면 지하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요 규정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지표면에 이제 고저차가 있을 때, 지하층 같은 경우, 그 건물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지표면에 높고 낮아. 이럴 때. 이럴 때는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이제 지표면으로 보는데, 그 일반적으로 고저차가 3m를 넘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저차가 3m를 넘을 때는 3m마다 지표면을 정의해. 그냥 평균을. 이게 3m를 넘어서 6m라면, 이게 6m라면 중간쯤이 3m잖아요. 지금 중간쯤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표면을 이렇게 평균을 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을 냅니다. 다른 거예요. 지표면 바닥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왜 정리를 해주냐면, 지층 높이 같은 거 계산할 때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까 구조안전 저번 시간에 배울 때 구조안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표면부터 몇 미터 이상 할 때 그 지표면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중개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중개할 때는 이쪽에서부터는 4층, 이쪽에서 볼 때는 3층 이럴 때, 아, 이건 4층으로 본다, 이런 것만 알면 돼. 시험 문제 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대지의 분할 제한이 나요. 대지를 분할하는데, 분할할 수 있죠. 자기 필지를 반쪽에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제한을 해. 대지를 분할하는 거를. 일정 조그맣게 쪼개 파는 걸 금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건물을 지을 정도의 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면적 이하로는 분할을 못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할이 안 돼요. 최소한 60제곱미터까지는 돼야 돼. 뭔 얘기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120제곱미터야. 내가 쪼개서 팔고 싶어. 50제곱미터만 쪼개고 싶어. 주거지역이야, 지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60제곱미터 이하는 못 팔아. 최소 얼마? 팔아도 60제곱은 돼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60 나뉘니까 팔 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100제곱미터 밖에 없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쪼갤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쪼개도 어느 한쪽은 60이 되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60이 안 된단 말이에요. 60이 되면 40밖에 안 되잖아요.
못 쪼갠다는 얘기. 최소 분할. 이 분할 제한이에요. 대지의 분할 제한. 그러면 요 분할 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더라도 이 기준 이하로는 못 줄여. 그 위로는 올려도. 자 보면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하로는 못 쪼개요. 주거지역.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예요. 150제곱미터 이하로는 못 줄여. 자 공업지역까지 했고 이제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얘랑 못 치고, 그 외의 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그 외의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못 줄입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 암기하셔야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혹시 비결이 어떻습니까? 비결이 있죠. 주지웅님, 그때 외우시면 되고, 상업하고 공업은 똥골뱅이가 있잖아. 영어로 5 아니야. 150에 5.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녹이스럽네? 이잖아. 녹이스럽네. 나머지는 제일 찍은 거. 주거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라도 외우셔야 돼.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왜? 언제 시험 문제 나올지 몰라. 아직 이런 문제는 나오면 다음은 대지 분할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어쩌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역 60제곱,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그 외지역 60. 답 나왔죠? 방금 공업지역 200 그랬잖아. 그게 틀린 거야.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이야. 이런 거는 무조건 서비스 차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눈으로만 보고 가세요. 2번, 3번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금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그 두 번째 시간이었고, 우리가 대지 용적률하고 건표율 따질 때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 면적 이런 거 쭉 살펴봤습니다. 높이라든가 층, 그리고 방금 말한 대지의 분할 제한 살펴봤는데, 이 대지의 분할 제한은 여러분들 반드시 주지육림, 상업공업, 똥골뱅이 55, 155, 그리고 녹지지역 녹이스럽구나 200. 그렇게 해서라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